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스메이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메이커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나 스케치케이션에서 받으실 수가 없고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플레이스메이커 사이트가 있습니다. suplacemaker.com이고요. 우측 상단의 메뉴에서 트라이로 가셔서 트라이얼 버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료 익스텐션이고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라이센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메이커는 그 사이트를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때 뭐 수치 정도 같은 걸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올리고 도로를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플레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 주는 그런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용하실 때 보면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아이콘이 툴바에 나타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스케치업에서 애드로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원하시는 지형을 먼저 불러옵니다. 자, 지형을 불러오신 다음에 로케이션 툴바에서 토글 터레인을 눌러서 지형 높이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평면 레벨에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해당 지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플레이스메이커 툴바에 처음에 있는 플레이스메이커 다이얼로그를 클릭해 주세요. 자, 보시면 이제 메뉴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저리라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현재 지형에 덮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글로브에서 제공하는 위성 사진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라이센스별로 그 사용하는 수치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히 이제 그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쓰실 수는 없고, 일부 이제 한정된 조건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더 사용하고 싶으시면 추가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의 위성 사진이 표시가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 타일 형태로 위성 사진이 불러와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기 다운로드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현재 가져올 수 있는 게 2개의 블럭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 고해상도 위성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2개의 타일이 들어왔고 그 해당 이미지를 지금 현재 선택한 지형에 씌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자동으로 없애줍니다. 네, 머티리얼 창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스냅샷이 스케치업에서 직접 불러왔을 때 그 위성 사진이고요. 나머지 2개 맵 타일이라고 불리는 이미지가 고해상도 위성 사진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씌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로드를 보시면 도로를 그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세부 옵션을 보시면 뭐 차선에 대한 폭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의 종류에 따라서 폭도 이제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지 위드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작업을 하시면 평면상의 도로가 나지고요. 이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이 지형에 딱 맞도록 도로가 투영이 돼서 잘라지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예, 지금 보시면 도로 부분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패스는 이제 길을 얘기하는 건데 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옵션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딩이 있어요. 건물들인데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드롭 온 서페이스 이 옵션을 체크하셔야 이 지형 위에 놔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특정 평면 기준으로 해서 플랫하게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랜덤아이즈 하이트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건물의 높이를 랜덤하게 이 수치 내에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처에 수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해당 위치만큼 물 형태로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자, 트리 같은 경우에도 해당 구역이 이제 수목이 있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나무로 뒤덮게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나무가 들어왔죠. 네, 옵션을 체크를 안 해서 이렇게 평면상에 XY 평면상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뒤로 가기 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드랍온 서페이스 옵션을 체크하고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랍온 서페이스라니까 전체가 다 오지 않고 내가 선택했던 지역만큼 나무가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사이트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도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쪽에 플랫하게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투영된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지면 위에 그냥 플랫하게 되어 있는 형태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좀 높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씬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미저리를 누르시면 위성사진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드 라인은 도로 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선 기준으로 도로 선형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 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길에 대한 선형 표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만 따로 분할이 돼 있고 나무도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O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전체가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플레이스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도로하고 철도 이런 부분들,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표현이 돼 있지만 건물 빌딩에 대한 형태나 그 다음에 저렇게 수목이 덮여 있는 부분이나 이런 쪽들은 아직 적용을 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그 플레이스메이커 툴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Improve OSM 데이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플레이스메이커를 좀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픈스트리트맵은 위키처럼 전세계 사용자들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뭐 구글 계정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계정이나 이런 걸로 회원 가입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있는 그 정보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실제 있는 정보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가하시거나 수정을 하셨을 경우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 관리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줄 경우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당 지역, 좀 전에 그 스케치업에서 작업했던 그 지역이 OSM 사이트에서 보이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수목이 있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구간들도 다 작업이 돼 있어요.
이건 개인이 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벡터 데이터로 추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출된 벡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플레이스 메이커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길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건물도 배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도로 선형 같은 것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지번이나 층수, 뭐 높이, 주소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필드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 OSM 사이트에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국내 그 맵 중에서 자기가 이쪽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사이트에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OSM에서 이 정보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플레이스 메이커를 불러오시면 자동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메이커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OSM하고 연동이 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